조선시대 황해도 깊은 산골 마을. 달이 구름에 반쯤 가려진 밤, 안개가 자욱한 골짜기에 초라한 초가집 하나가 외로이 서 있다. 집은 오래전 버려진 듯 지붕은 구멍이 뚫리고 문짝은 삐걱거린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귀신집이라 부르며 가까이 가지 않는다. 밤마다 창문 너머로 희미한 불빛이 깜빡인다는 소문 때문이다. 김석진, 30살의 가난한 나무꾼이 그 집 앞에 서 있다. 그의 손에는 땀에 젖은 도끼가 쥐어져 있고 등에는 얇은 멜빵이 너덜거린다. 그는 굶주린 아내와 어린 딸을 위해 장작을 구하러 이곳까지 왔다. 하지만 그의 눈은 초가집 창문에 고정되어 있다. 불빛이다. 분명히 희미한 불빛이 깜빡이고 있다. 석진은 숨을 삼킨다. 이 늦은 밤에 누가 저기 있단 말인가? 그는 망설이다. 문을 밀어본다. 문은 힘없이 열리고 어둠 속으로 그를 빨아들인다. 초가집 안은 차갑고 축축하다. 흙바닥은 습기로 질퍽거리고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찌른다. 벽에는 거미줄이 드리워져 있고 부서진 항아리 조각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 석진의 집신이 바닥을 밟을 때마다 끼익끼익 소리가 난다. 그의 손에 든 도끼가 달빛에 반사되며 희미한 빛을 뿌린다. 방 한쪽 구석에 작은 화로가 놓여 있다. 그 안에서 불씨가 깜빡이며 주위를 붉게 물들인다. 석진은 화로 옆에 무릎을 꿇고 앉는다. 그의 손가락은 떨리고 숨결은 차갑게 흩어진다. 화로 옆에는 낡은 아기 옷이 놓여 있다. 손바느질로 꿰맨 옷은 곳곳에 해져 있고 먼지가 쌓여 있다. 석진은 옷을 집어들며 중얼거린다. 이게 뭐란 말인가? 그 순간 바람이 문틈으로 스며들며 불씨를 흔든다. 석진의 너덜거리는 한복 소매가 바람에 살짝 흔들리고 그의 머리카락이 이마를 스친다. 그는 고개를 돌려 방 안을 둘러본다. 벽에 걸린 낡은 멍석, 부서진 나무 의자, 그리고 구석에 놓인 작은 나무 상자. 상자는 먼지로 덮여 있고 뚜껑 위에 새겨진 꽃무늬가 희미하게 보인다. 석진은 상자 쪽으로 다가간다. 그의 손이 뚜껑을 만지는 순간 어딘가에서 어린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린다. 석진은 소스라치게 놀라 뒤를 돌아본다. 아무도 없다. 하지만 불빛은 점점 더 밝아지고 방 안은 이상할 정도로 따뜻해진다. 석진은 상자를 열어본다. 안에는 낡은 편지 한 장과 작은 옥비녀가 들어있다. 편지는 잉크가 번져 읽기 어렵지만 몇 구절이 눈에 들어온다. 내 아이를 제발 굶주림에서. 석진의 손이 떨린다. 그는 편지를 내려놓고 옥비녀를 손에 쥔다. 그 순간 불빛이 갑자기 꺼진다. 어둠이 그를 삼킨다. 누구냐? 석진이 소리친다. 그의 목소리는 메아리처럼 방 안을 울린다. 대답 대신 바닥에서 무언가 스치는 소리가 들린다. 석진은 도끼를 고쳐쥐고 숨을 죽인다. 그의 심장이 쿵쾅거린다. 갑자기 문이 저절로 벌컥 열린다. 차가운 바람이 몰려오며 석진의 한복을 거칠게 흔든다. 그는 문 밖을 바라본다. 안개 속에서 무언가 움직인다. 사람의 형체 같기도 그림자 같기도 하다. 누구요? 누가 거기 있소? 석진이 외치지만 형체는 스르르 사라진다. 석진은 상자를 다시 보고 편지를 주머니에 넣는다. 이건 그냥 버려진 집이 아니야. 그는 집을 나서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는다. 어딘가에서 다시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린다. 이번엔 더 가까이, 바로 그의 등 뒤에서. 석진은 휙 돌아보지만 아무것도 없다. 그의 이마에 땀이 맺힌다. 마을로 돌아온 석진은 촌장에게 초가집 이야기를 전한다. 촌장은 얼굴이 굳어진다. 그 집,
30년 전 굶주림으로 한 가족이 다 죽은 곳이요. 그 뒤로 불빛이 켜진다 했소. 석진은 믿을 수 없었다. 그럼 그 불빛은 뭐란 말이오? 촌장은 고개를 젓는다. 모르오. 다만 그 집엔 가지 않는 게 좋소. 역경짓한 그들의 한이 아직 남았을지도 모르니. 하지만 석진은 포기할 수 없다. 그의 아내 숙은 날로 쇠약해지고 5살 딸 은비는 배고픔에 울기만 한다. 내 어찌 그들을 외면하리오. 고진감래 고난 끝에 낙이 온다 하였다. 그는 다시 초가집으로 향한다. 이번엔 밤이 더 깊고 안개는 더 짙다. 초가집에 도착한 석진은 화로에 다시 불을 붙인다. 불빛이 방을 밝히자 벽에 그림자가 춤춘다. 그림자는 점점 더 선명해진다. 여인의 형체다. 그녀는 한복을 입고 머리엔 옥비녀를 꽂고 있다. 석진은 숨을 멈춘다. 누구시오? 여인은 대답 없이 그를 바라본다. 그녀의 눈은 눈물로 젖어 있다. 갑자기 방안이 흔들린다. 천장에서 흙먼지가 쏟아지고 문이 쾅쾅 흔들린다. 석진은 도끼를 들고 문으로 달려간다. 문을 열자 아무도 없다. 하지만 안개 속에서 아이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간다. 아가, 기다리시오. 석진은 안개 속으로 뛰어든다. 그는 숲속을 헤맨다. 나뭇가지가 그의 얼굴을 스치고 집시는 진흙에 푹푹 빠진다. 멀리서 여인의 노랫소리가 들린다. 내 아이, 내 아이를. 석진은 소리를 따라간다. 하지만 길은 점점 더 험해지고 안개는 그의 시야를 가린다. 그는 넘어지며 도끼를 떨어뜨린다. 그 순간 여인의 형체가 그의 앞에 나타난다. 그녀는 손을 뻗으며 말한다. 내 아이를 찾아주시오. 석진은 겁에 질리지만 그녀의 눈에서 절박함을 느낀다. 내 약속하리다. 하지만 여인은 사라지고 석진은 어둠 속에 홀로 남는다. 마을로 돌아온 석진은 편지를 다시 읽는다. 편지에는 가족의 이름이 적혀 있다. 어머니 춘화, 아버지 만석, 딸 소리. 그들은 굶주림으로 죽었고 춘화는 아이를 살리려 마지막까지 애원했다. 석진은 가슴이 미어진다. 내 어찌 이들을 모른 척하리요. 그는 다시 그 초가집으로 향한다. 이번엔 은비를 업고 간다. 아비가 너를 지키리라. 초가집에 도착한 석진은 은비를 내려놓고 화로에 불을 붙인다. 불빛이 방을 밝히자 여인의 형체가 다시 나타난다. 이번엔 아이의 형체도 함께다. 소리가 춘화를 꼭 끌어안는다. 석진은 눈물을 흘린다. 이제 그대들 편히 쉬시구려. 하지만 그 순간 집이 흔들리기 시작한다. 지붕에서 기와장이 떨어지고 벽이 갈라진다. 석진은 은비를 안고 밖으로 뛰쳐나간다. 초가집은 무너졌다. 석진은 은비를 품에 안고 안개 속에 서 있다. 그의 한복은 진흙으로 더럽혀지고 머리카락은 땀에 젖어 있다. 하지만 그의 눈은 더 이상 두려움으로 가득하지 않다. 그는 주머니에서 옥비녀를 꺼내 땅에 묻는다. 춘하님, 소리야, 이제 편히 가시구려.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초가집 터에서 더 이상 불빛을 보지 못했다. 석진은 집으로 돌아와 부인과 은비를 끌어안는다. 네, 더는 우리 가족을 굶기지 않으리라. 어떤 일이 있어도 굴하지 않으리. 부인은 미소 지으며 그의 손을 잡는다. 서방님만 있으면 우린 괜찮소. 석진은 다음 날 마을 사람들과 함께 초가집 터에 작은 묘비를 세운다. 묘비에는 춘화, 만석, 소리의 이름이 새겨진다. 그는 묘비 앞에 쌀 한 줌을 놓는다. 이제 배고프지 않으시길. 달빛이 묘비를 비추고 바람이 부드럽게 스쳐간다.